이번 시간에는 e-learning 시스템과 그리고 e-learning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관리 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 그 LMS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e-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e-learning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도대체 e-learning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할 건데요. 크게는 e-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광의의 그런 의미로 e-learnin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컴퓨터 또는 노트북 또는 인터넷 또는 아이패드, 갤럭시 탭과 같은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자가 학습을 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형태들, 그걸 e-learning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e-learning 시스템에서는 이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LMS, 영어로는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그리고 학습에 사용되는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 LCMS, 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이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지막에 다른 이제 형태로 e-learning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e-learning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학습 단말기를 사용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e-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learning의 발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이 전체가 이제 다 e-learning이고요. 여기에 e-learning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협의의 의미의 e-learning인데요. 이 전체가 e-learning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0년대 정도부터 시작해서요. ICT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각 교실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또는 TV를 보급을 해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을 해서 교육에 사용하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의 연구는 대부분 이 인프라를 갖추는 데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EBS 수능 강의를 시작을 하거나 또는 사이버 가정학습 또는 중앙교수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e-learning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단계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다음에 이제 컨텐츠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투자가 시작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2005년 정도부터는 이제 U-learning, ubiquitous learning이라고 하는 그 약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캐치플레이로 그러한 목표를 잡고 U-learning이라고 하는 이런 과제들, 프로젝트들 많이 시작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e-learning에 이제 모바일 기능을 이제 집어넣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05년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요즘 시대처럼 이런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 또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만들어져 있었지만 실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현실과 좀 괴리가 먼 그러한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서 뭐 스마트 러닝이다, 스마트 교육이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시작되면서 다시 이게 새로운 형태, 즉 그냥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협력 학습이 일어나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교육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다 집중을 해서 연구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스마트 러닝,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교육에 있어서 스마트 러닝 또는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특별히 우리나라와 몇 군데에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나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실은 스마트 러닝, 스마트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다 일러닝이다. 근데 일러닝에서 인텔리전트한 일러닝 시스템 또는 인텔리전트한 튜터링 시스템 또는 뭐 adaptive learning, personalized than learning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일러닝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아 저런 것들이 다 일러닝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멀티미디어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니까요. 그리고 technology enhanced learning이다. 기술로 향상된 러닝 방법이다 라고 해서 TEL이라고도 이야기하고 CBI, Computer Based Instruction 또는 CBT, Computer Based Training 또는 CAI,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또는 뭐 IBT, Internet Based Training 또는 뭐 IBL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Internet Based Learning 또는 온라인 에듀케이션 또는 버추얼 에듀케이션 또는 VLE, Virtual Learning Environments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M러닝, Ulearning, Smart Learning 또는 Digital Education 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총체적으로 다 일러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러닝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일러닝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개방성, 그리고 융통성, 분산성, 뭐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다. 우리가 교실 수업이나 또는 어떤 선생님들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그 교실 현장이나 그 선생님이 있는 곳에 가거나 또는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러닝을 이용을 하면 이제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특성이 바로 개방성입니다. 그리고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저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주도권을 학생에게 넘긴 게 일러닝 시스템의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수업을 하는 학생, 무엇인가 배우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진도를 관리하거나 또는 학습 콘텐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융통성이고요. 분산성은 그런 이제 학습 자원이라고 하는 것. 즉, 면대면 수업은 학습 자원이 집중되어 있죠. 선생님한테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내가, 이게 그 과외를 하거나 뭐 그러면, 또는 학원에 가면 학원 쪽에 집중되어 있죠. 근데, 일러닝 환경에서는 학습 자원이 인터넷상에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런 그 학습 자원의 분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일러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일러닝이 되려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학습자에게 적합한 일러닝을 위한 인프라와 교수 학습 환경, 즉 이제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 학습 환경이 잘 구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와 뭐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런 것들 그것이 먼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하드웨어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그 정보나 또는 하이퍼 텍스트나 또는 가독성이 높은 디지털 컨텐츠 그런 것. 잘 설계되어 있는 디지털 컨텐츠가 또 필요하고요. 세 번째, 환경도 좋고 컨텐츠도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배우게 하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수 학습 시나리오, 그리고 학습자와 그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교육을 하는 주체의 그런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인프라, 그 다음에 거기서 돌아갈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실제 학습자와 선생님 또는 학습자와 시스템 간의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일러닝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그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동영상 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또는 온라인 강연 등을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먼저 사이트에 가입을 하죠.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들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내가 돈을 내야지 되면 어떤 것을 어떻게 결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처음엔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은 이걸 보고 내일은 저걸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받는지, 평가 받는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한테 제공이 되는지, 즉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일러닝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LMS의 기능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학생, 교수자들을 이제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요. 그들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또 유료 결제나 또는 이렇게 컨텐츠 사용료에 대한 지불이 필요하면 그런 결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에 관련된 모든 과정들을 다 학생을 위해 학생도 관리하고 선생님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CTLA, 그건 뭐냐면 학습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고, 그리고 크리에이션된 컨텐츠를 가지고 학생을 티칭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러닝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어세스먼트 하는 거. 그 네 가지 교수 학습 활동에 필요한 그 중요한 CTLA 과정 모두를 다 관리하는 게 LMS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저의 학습자의 어떤 펑션들, 인터페이스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LMS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이나 또는 일러닝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LMS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LMS 시스템을 어떤 학원 또는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이거를 도입할까라는 것이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돈 주고 사는 거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편리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것은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LMS 시스템을 내가 설치하고 거기서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팅이나 또는 발생되는 문제들을 다 LMS를 설치하는 일러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나 또는 그 주체가 다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LMS 시스템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고, 매뉴얼을 보시면 이제 그 LMS 일러닝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관리하는 주체로서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 무들이라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커머셜리하게 사용되는 것은 이 블랙보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료용으로는 블랙보드, 그리고 오픈소스 무료용으로는 무들이라고 하는 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러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싶거나 일러닝 시스템을 시작하고 싶은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 무들 시스템을 다운로드하고 매뉴얼을 보고 설치를 하시면 돈을 주지 않고도 쉽게 LMS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고려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LMS 시스템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학생들이나 또는 수업을 하는 이 교수자는 바로 이 LMS 시스템에서 모든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공지하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LMS 시장입니다. LMS 시장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다고 그랬죠. 유료용이냐, 무료용이냐. 그렇게 구분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크게 그 LMS를 많은 회사들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자 하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1997년, 1990년 후반대부터 그런 노력들이 많이 됐었고요. 한쪽에서는 유료로 만드는 것들, 또 오픈소스로 만든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시장이 많이 이제 통일돼서 크게 무들과 그리고 블랙보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용자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 블랙보드와 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자세한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해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쪽에 이것이 지금 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블랙보드입니다. 거의 반반 정도를 이루고 있죠. 왜냐면 이거는 돈을 들여서 내가 관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내가 이렇게 받을 거냐, 아니면 돈을 들이지 않고 저렴하게 구축할 거냐, 그것이 한 반반 정도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이상으로 일러닝 시스템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일러닝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어떤 것, 그리고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유료용과 무료용에 대한 그 차이와 대표적인 LMS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